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저는 내일 네. 이 업로드일 기준 다음 날에 또 페스티벌에 갑니다. 맛도페 어디 가시나요? 그 피크 페스티벌이라고 난지 한강공원에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틀 동안 이틀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네. 가수들을 보러 갑니다. 누구 나오시나요? 제가 저번에 말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웨이브 투어스 노래 자주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페스티벌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특정 페스티벌에만 가는데 여기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웨이브 투어스의 그 보컬 분이 다른 밴드에서도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밴드에서 네네네. 활동을 하시는데 첫째 날은 다른 밴드로 오고 둘째 날은 웨이브 투어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네. 이틀 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좋네요. 진짜. 이번 주는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약간 이슈가 생긴 게 네. 그날 그 페스티벌 가는 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네. 90번째 생신이시거든요. 생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죠.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랬어요. 네. 근데 이제 생파를 갔다가 그래서 그 난지로 바로 가거든요. 저 혼자 이제 그 생파 장소에서 떠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떠나도 되냐 이랬더니 가라. 왜냐면 엄청 친척들이 많이 와요. 90번째 생신이시니까. 쏙 빠져도 모르는군요. 네네. 제가 빠지든 말든 존재감도 없는 거죠. 근데 다행이네요. 이제 또 생파가 여주에서 열려가지고 네네네. 여주에서 이제 서울 북부까지 가야 돼서 살짝 이슈가 있다. 하루가 굉장히 길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이벤트가 많네요. 그날은. 그러니까요. 두 탕을 떼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약간 도파민 폭발하는 그러니까.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요. 하미 씨는 뭐 있으세요? 저는 이제 마이크가 얘기를 해서 이번 주에 강릉 여행을 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네. 주말 동안? 네네네. 오. 휴가를 금요일에 쓰고. 금토일? 네, 그래서 금요일을 쉬기 위해 지금 굉장히 달리고 있다. 너무 힘들어. 와. 상황이고요. 대박이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독일인 친구랑 사귀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명, 저를 포함한 4명 모임에 한 명의 남자친구분이 애인분이 이렇게 와서 어쩌다가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거기서 한 토크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분도 오신 거예요? 당사자분도? 애인분이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럼 5명이서 이제 밥 먹은 네, 거예요? 그쵸, 진짜? 그래서 5명이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피자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저는 토핑 많은 피자가 좋단 말이죠. 그렇죠. K피자. 네, K피자. 근데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자기 K피자 싫다. 진짜? 왜? 유럽식 피자란 자고로 토마토 소스에 그런 치즈랑 딱 뭐 살라미라던가 그런 것만 있어야 된다. 한국식 피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at? 완전 발끝 하고 긁혔다. 그러니까요. 완전 긁혔죠? 슬펐다. 하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위에 토핑이 너무 안 올라간 건 안 좋아하니까 뭐 취향이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뭐요? 저희가 독일 처음 같이 여행 갔을 때 첫 번째로 간 집에서 피자가 나왔잖아요. 그랬나요? 피자가 나왔는데 그런 피자였어요. 그 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피자. 근데 그냥 반으로 댕강 잘려서 맞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한 판이 그냥 2분의 1로 잘려서 맞아요. 타미 씨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당황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맞아요. 심지어 막 이렇게 몇 등분 해주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그냥 이렇게 댕강 잘려 나와가지고 이걸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토핑도 뭐 그닥 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K 피자가 그리웠죠 그때. 그쵸. 그렇죠. 이제 독일인 분이 말하시니까 다 생각이 났네요. 완전 그 기억 저편에 있어. 약간 기억 구슬 같은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에 묻혀 있었던 기억 구슬이 떠오르는 느낌. 와, 그때 저희 혼났잖아요, 종업원분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레이시즘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는 막 고맙다고 저희 아리버리하면서 알려줘서 고마워 이랬는데 그니까요. 생각해보니 레이시즘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그
마이크가 네네. 독일 교환학생 가 있을 때 네. 제가 상봉을 좀 하러 맞아요. 갔어요. 너무 진짜. 보고 싶은 마음에 레전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네. 그때 처음 먹은 그 무슨 슈니첼집. 축제 아 맞아. 옥토버 페스트. 옥토버 페스트를 가려고 호기롭게 갔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업원 분이. 빡치게. 그리고 저희가 뭔가 유럽 여행 첫 맞아요. 시작이었고 맞아, 잘 첫 모를 여행.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유럽에서 이제 눈을 마주치거나 아니면 맞아요.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면 종업원 분이 오시죠. 그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응이 아직 안 되는 그쵸, 문화인 그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네, 이제 그때 계속 몰랐죠. 손을 들고 이렇게 와달라는 표시를 네, 했죠.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도 맞아요. 아니었어요. 그냥 쓱 쭈글 쓴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는데. 근데 계속 안 오다가 결국 와서 이제 주문을 받더니 저희한테 유럽에서는 혹은 독일에서는 이렇게 주문할 때 부르면 안 된다. 맞아요. 손들지 말라. 그래서 아 몰랐다. 막 고마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되게 카인드한 태도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생각해보니 살짝 찝찝한 느낌. 그쵸. 굳이 그치. 관광객한테 굳이 그니까. 누가 봐도 관광객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냥 어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독일 교환학생 갔을 때 저한테 다 뭐 미성년자? 아니면 20대 초반이냐고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애한테 알려준다는 느낌을 알려준 건가? 그때 약간 할머니셨던 것 같거든요. 종업원이. 아니에요. 젊은 진짜요? 분이셨어요. 저희랑 비슷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40대 정도? 한 20, 30대 정도 같아 진짜 보였는데. 짜증난다. 나 왜 할머니랑 기억을 하고 있지? 그 인자한 그 모먼트가 그래요? 기억이 났나? 그러면 확실하네요, 레이시는. 이래서 안 된다. 그랬던 기억이. 역시 K 피자가 최고다. 그러니까요. 하와이안 팍팍 뿌려 먹는 게 저는 좋습니다. 맞아, 저도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40대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걸 이렇게 그것과 억지 연결을 해보자면 네. 좀 관련 있는 밈을 가져왔죠.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인스타 아줌마 릴스 유형. 요게 저는 왜 일단 유래를 설명하기 앞서서 왜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한 4, 50대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이제 릴스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몇 개들이 이제 사람들 마음에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것들을 약간 패러디하면서 밈이 되고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 게 딱 한 2가지 정도로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내 나이 아무도 못 맞춤 이렇게 하면서 그 한 분이 서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따옴표 아줌마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막으로 뭐 38 노노 약간 이런 제스처를 맞아. 하시면서 38 뭐 20몇 40몇 하고 마지막에 막 5, 60의 실제 나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 나이라고 믿기지 않는 동안 외모 약간 이런 거를 의도한 듯한 사람들이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라고 유도한 듯한 콘텐츠인 것 같다 라며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복장을 굉장히 이제 내세운 릴스였는데요. 특히 그 내용이 뭐 절대 예쁘게 하고 오지 말라고 이러시면서 되게 어떤 중요한 자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족분이시거나 동행자가 뭐 예쁘게 입지 말라고 하셨나 보죠. 그래서 절대 예쁘게 입지 말라고 이러면서 보통 남자들이 내 여자가 모임에서 가장 예뻤으면 하지 않나요? 이런 자막들이 나오세요. 그러더니 이제 굉장히 우아한 차림을 하시고 아름답게 앉아 계시는 릴스인데요. 그게 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공감성 수치를 불러온 건지 혹은 그냥 나 이쁘게 입었다를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올리는 거야? 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패러디한 양상이 나타나면서 밈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제일 뜬 패러디 영상이 이제 베테라는 인플루언서 선배가 업로드를 하신 영상인데요. 인스타 아주머니 릴스 유형 이렇게 해서 이제 앞서 말하신 두 분 그 릴스랑 또 다른 두 분이 또 계세요. 네. 그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 아시죠? 네네네. 이렇게 걷는 그런 네. 릴스가 유행했었는데 그걸 또 어떤 50대 여성분이 패러디? 약간 그 댄스를 추시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포함해서 한 영상에 담았더라고요. 인스타 아주머니 릴스 특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485만 회. 그리고 댓글도 2,000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릴스 보면서 댓글 잘 안 달거든요. 근데 이 댓글 들어가 보니까 진짜 댓글에도 좋아요 누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막 4만, 5만 개가 눌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엄청 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댓글 보니까 이제 이 댓글의 특이했던 점은 당사자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 영상에, 그 패러디 영상에. 네. 그래서 이제 잘 봤어요. 빨리 더 유명해져서 화끈하게 패러디 해줘요. 라고 약간 쿨하게 네네네. 거의 다 그 당사자분들은 쿨하게 반응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조롱하는 거죠. 아, 이 아줌마 봐봐. 또 쿨한 척하네. 이러면서 또 어떤 분은 젊은 시절 무슨 결핍이 있었던 건지 대체 알 수 없음.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러디 릴스가 퍼지면서 아예 밈처럼 소비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패러디를 하니까 다른 분들도 아 그럼 나도 이제 밈처럼 소비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남자분이 패러디한 것도 봤고 네. 그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따라한 것도 봤어요. 뭐 병원장 마누라 룩 혹은 뭐 누가 제일 예뻤으면 좋겠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제일 빛나버렸다. 약간 그 자막을 쓴 거랑 뭐 아무도 내 나이 못 맞춤 이런 거를 했는데 결국에 그 남자분 패러디 영상도 그렇고 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내용이 그렇다라는 생산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특히 남자분 릴스는 막 휴지를 맞아요. 가슴에 엄청 껴놓고 맞아. 되게 그런 새침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아, 조롱이잖아요. 진짜. 되게 불편한데? 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렇게 따라하기 만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비슷한 릴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약간 반대로 생각해보면 맞아요. 헬스하는 막 영상인데 네네네, 맞아요. 좀 길티한 영상? 아니면 뭐 다 벗고 나와서 남성분들이 다 벗고 나와서 막 몸자랑하는 영상 그런 거 볼 때 저도 똑같은 공감성 수치를 느끼지만 이제 그런 걸 패러디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많고 우선 그러고 또 여자분들이니까 쉽게 그런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죠. 특히 요즘에 이런 콘텐츠 흐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SNL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수지 빼빼 공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예 POV를 굉장히 잘 쓰시는 유튜버 인스타 콘텐츠 제작자 분이 있으신데 그분도 되게 막 여자 인플루언서 분들이 제가 본 거는 남자친구한테 하는 애교라던가 저도 그거 봤어요. 그 최근에 유행했던 게 막 코카콜라 막 이러면서 영어 발음 따라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귀엽게 하신 여자 인플루언서 분을 또 따라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롱할 판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맞아. 누군지 알겠다. 크크크. 네네네네. 약간 이러면서 본인을 태그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대상이 일반인인데 이렇게 일반인을 까자 이렇게 판을 벌여도 되는 건지가 살짝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했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자체적인 되게 창의적인 유머라는 게 요즘은 없고 그냥 콘텐츠 없이 모방만 하고 있는 그냥 누군가를 패러디해서 웃음을 깔고 댓글로 싸우세요 하는 게 그냥 하나의 흐름이 된 것 같은 이 상황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아까 말씀하신 이수진님 콘텐츠 하나도 안 봤거든요. 뭔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깔이 아니라서. 그리고 뭔가 조롱하는 대상들도 다 하나같이 막 그
극성인 엄마, 대치동 어머니, 고슴도치마, 막 그런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막 인플루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구하는 여성 인플루언서들 막 이렇게 따라하니까 딱히 안 웃긴 거예요. 그게. 근데 이번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백상예술대상에서.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대중픽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패러디물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사례가 잘 된 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럼 또 패러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도 좀 있었다. 패러디 콘텐츠가 뭐 작품이나 이런 걸 패러디하면 괜찮은데 인간을 패러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되나. 그래서 사실 뭐 패러디라는 것 자체가 뭐 유머의 한 갈래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있다고 해요. 뭐 진짜 풍자를 했다라던가 뭐 SNL 처음 시작이라던가 외국 SNL은 굉장히 패러디 맞아요. 풍자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수지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고슴도치맘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아이에게 그런 간섭을 한다라는 부분이 내가 문제인 것 같아라고 해서 뭐 패러디 풍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겠지만 그거 자체보단 그냥 재미라던가 그 일반화되는 어떠한 이미지를 굉장히 잘 갖고 오시잖아요. 그걸 재생산하게 만들고. 네네. 그래서 막 빼빼수 그것도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하는 특징적인 말들을 막 잘 따라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뭔가 고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유머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정말 단순 비판, 풍자인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이번 아줌마 릴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싫어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저도 그 원본 릴스 많이 마주쳤는데 아니 되게 별나시네 이러고 넘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막 못 참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 조롱판이 열릴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젊지 않은데 젊은 척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20, 3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게 젊음인데 이제 그 나이대 분들은 이미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젊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옷도 노출이 많은 옷, 약간 비키니나 아니면 뭐 약간 20, 30대가 많이 입는 그런 에이블리 룩 약간 이런 걸 많이 입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이에 안 맞게 입는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나이에 맞을 게 있나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왜 그러니까 젊음에 대한 특권을 나만 갖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찾아봤는데 작년에 그 트렌드 코리아 교수님 있잖아요. 네네. 김난도 교수님이 영피프티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여셨대요. 근데 이 영피프티가 뭐냐면 이미 50대인데 체력은 40대, 패션은 30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만 생각해봐도 엄청 건강하시거든요. 네. 저보다 더 건강하신 느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원래 옛날에는 2030이 소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소비의 주체도 4050이 완전 중심을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은퇴를 빨리 해서 시간도 많은데 몸은 건강하니까 이제 제2의 삶, 막 운동도 다니고 밴드도 하고 막 이런 진짜 영한 그런 느낌인데 이 단어에 2030 커뮤니티가 한번 난리가 났었나 봐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는 꼰대, 아재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걸 젊어지고 싶나 보네. 약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기득권층인데 젊음까지 앗아가려고 하네.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이번에 그 아줌마 릴스가 비난받는 그 방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젊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젊고 싶어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막 다른 릴스 중에서도 그 뭐 내 나이를 맞춰봐 뭐 이 비결이 궁금하다면 뭐 아래 댓글을 확인하세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본 사람이 이런 거 너무 필요하다라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금 젊음을 추구하나? 그래서 사실 나이대에 맞는 어떠한 맞아요. 모습도 있는 건데 맞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젊음을 너무 추구하는 이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는 건가? 아니면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 젊음 우리 건데 뭐 늙었으면서 혹은 너무 어리면서 하면서 어쨌든 주류 세대 이외를 혐오하잖아요. 요즘에 노키즈존이라던가 노시니어, 요즘에는 뭐 노준마존 뭐 이런 것도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특권의식이 있는 건가? 요 사이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컨텐츠의 내용만 봐도 어쨌든 그 나이도 나 몇 살 같아? 이랬는데 그러니까 젊은 걸로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네네네. 컨텐츠다. 그 내용 자체만 봐도. 그래서 자꾸 젊음을 추구하는 게 약간 되게 서브스턴스 같은 그쵸.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어쨌든 이미 나이에 맞게 살면 되는데 자꾸 그 젊음을 갖고 싶어하고 젊음이 되게 우상처럼 되는 그런 사회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은. 각자 나이에 맞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보는 사람도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 인지 부조화 같은 게. 그래서 사실 그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젊음을 너무 추구한다라던가 그 젊게 산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뭔가 동안 그 패션이라던가 그런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플랫폼 자체의 특성에도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보여지는 것 중심의 젊음을 많이 추구를 하시는 것 같은 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여성한테 더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 겉모습이. 네. 그래서 이제 아줌마 릴스. 왜냐면 아저씨 릴스 본 적 없잖아요. 사실 더한 아저씨들 많은데 네네네. 지하철만 타도 이제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뭔가 아줌마 릴스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그 굉장히 패러디하는 영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밈이 뭔가 딱 눈에 제가 들어와서 요즘 이런 게 있다라고 마이크한테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중 하나가 딱 아줌마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아줌마라는 단어가 왈가불가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단어 자체에 혐오적인 표현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다. 근데 반대로 아줌마, 아저씨 똑같이 그냥 반의어인데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했을 뿐인데 왜 안 돼? 그러면은 그걸 싫으면은 너는 아저씨라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보니까 나이 든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는 말이래요. 낮춰 이르는 말. 그래서 어쨌든 그 어원 자체도 낮춰서 부르는 게 맞는데 이제 이 안에 상대 집단에 대한 그 비하 혐오 감정이 숨어 있다고 분석을 하셨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성인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이제 3040 세대에서는 60% 정도가 내가 아줌마 소리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남성 2,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는 70%가 아저씨라는 소리 들어도 기분 안 나쁘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 아줌마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다 부정적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들었을 때 그 이미지까지 한 번에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거부감이 들지 않나. 근데 이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 네네. 댓글에서도 똑같은 얘기로 결국 맞아요. 싸우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아저씨라고는 왜 부르냐? 아저씨도 그럼 혐오 표현 아니냐? 요거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걸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네네. 있겠죠. 물론 뭐 예사롭게 쓰이는 낮춰서 부르는 말이라고 해도 그럼 아줌마 아저씨 뭔 차이인데? 라고 했을 때는 단어 자체에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담긴 이미지라던가 그 말이 쓰이는 상황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걸 정말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인데 마이크가 생각하기에 아줌마, 아저씨는 어떤 상황적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그냥 이제 사회적인 편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저씨는 어쨌든 미디어에서 굉장히 미화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의 아저씨나 그쵸, 영아 아저씨, 그쵸. 뭔가 정의롭고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아줌마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그런 억척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서 아까 나왔던 건데 수건 가져가는 목욕탕에서 수건 가져가는
약간 그런 걸로 대표된.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 본 내용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쨌든 남성들도 똑같은 진상짓을 네. 해도 이제 일반화가 되는 게 여성이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사회면만 봐도 성별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뭔가 그 개인이 한 짓이 집단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게 여성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타미 씨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딱 그 생각을 해봤어요. 교양 있는 남성, 교양 없는 남성 둘 다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양 있는 남성에게도 아저씨라고 불리는 상황들이 저는 그려져요. 근데 교양 없는 여성에게 아줌마, 그리고 교양 있는 여성에게 아줌마는 뭔가 잘 안 들어맞는단 말이죠. 어쨌든 이 아줌마라는 이미지가 교양 없는 여성, 교양 없는 나이 있는 여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혐오적 표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 대 아줌마를 아줌마라 불렀는데 왜 기분 나빠하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용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거나 혹은 그 기분 나빠하는 것에 대한 공감, 인지 감수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의 댓글로 그런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영상을 안 보고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영상 네네네. 내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 언어에 사회적 맥락에 담겨있다. 네네. 혐오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댓글에 그럼 아줌마 아니라 뭘 할 건데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보신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무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허공에 말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 아줌마 아가씨, 아줌마 아저씨 뭐 이것도 있지만 사실 아가씨라고 했을 때도 저는 기분이 나쁜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반대가 뭐지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젊은 뭐 여성분을 부를 때 뭐 아가씨 이렇게 하는데 남성분을 부를 때 그냥 청년 이러잖아요. 맞아요. 뭐 학생 약간 이런 거? 맞아요. 근데 학생 청년은 저희도 같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 앞에서 했던 논의가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여성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가씨 들었을 때 되게 아가씨라는 그 참한 느낌 또는 약간 되게 안 좋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 단어에. 그래서 그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내가 아가씨가 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단어에 있어서는 사회 맥락적인 의미를 당연히 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아줌마라고 하면은 그 헬스장 사연이 나왔잖아요. 네네.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붙인 헬스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건도 많이 가져가고 뭐 젊은 여성들에게 뭐 성희롱적 발언도 하고 뭐 너무너무 진상짓을 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딱 아줌마라고 그러니까. 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 속에 그런 이미지를 가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 회차에서도 테토남, 테토녀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뭔가 이미지를 부여해버리는 일이 사실 주관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떠한 그 집단의 객관적인 특징 혹은 일반화된 특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서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사회가 진짜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히틀러도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사회가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도 최근에 좀 희망적인 걸 본 게 아줌마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중년 여성들. 네네네. 엄청 치명적인 여성들 많으시잖아요. 여배우분들. 막 고현정님 같은 분들. 약간 그런 분들이 되게 뭐라 해야지? 생각보다 막
유튜브도 잘 모르고 인스타 잘 할 줄 모르고 약간 이런 게 그 나이 때만의 특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막 이런 게 진짜 K 아줌마인데 되게 그 용어가 희석된 느낌이 있었어요. 나쁜 의미가 좀 희석된 느낌. 그래서 이제 그 짤 중에 미미민우가 아줌마라서 더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짤이 있거든요. 근데 맥락이 뭐였냐면 맥락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게 애 엄마인데 네네. 수능을 잘 보셔가지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어머님이 거의 저랑 동년배처럼 보이거든요. 젊으신데 애를 빨리 낳으신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사람들이 제가 아줌마라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컨텐츠에 라고 한 거예요. 이제 뭐 아줌마가 수능 봐봤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더니 미미민우가 이제 아줌마 이렇게 애 엄마가 수능 보는 케이스가 흔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을 거다라는 의미로 이제 아줌마라서 더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상해진 말이 좀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되면서 밈처럼 됐어요. 이 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어떡해요? 어제도 저희가 막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아줌마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억척스럽고 막 그런 진상짓을 하는 어떻게 보면 캐런에 가까운 아줌마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성적 대상화된 아줌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이 그 가끔 뭐 나무위키나 뭐 이런데 옆에 이상한 요상한 광고들이 뜰 때 거기 막 되게 19금 멘트로 맞아요, 뭐 맞아요. 아줌마 어쩌고 뭐 이런 게 떠요. 맞아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줌마라는 이미지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맥락에서도 그냥 뭐 아줌마라서 관심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미미민우 씨는 애엄마라서 그치. 수능을 본 게 희귀한 케이스니까라는 얘기를 하셨겠지만 댓글 반응이나 뭐 이런 거에 막 웃기다라고 했던 거나 요상한데요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줌마라서 더 관심이 있습니다가 굉장히 약간 그런 야식구리한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이미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도 한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웃음 포인트가 된 게 왜 저래? 이러면서 저는 넘겼거든요. 맞아요. 왜 저래이긴 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이 짤 자체는 이제 이 짤만 돌아다니면서 좀 긍정적인 맥락으로 특히 여자들이 중년 여배우들 좋아할 때 좋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쓰인 것도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좀 최근에 이미지들이 좀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햄튜브님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핫줌마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핫줌마, 핫저씨.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여도 핫하게 산다. 예를 들어 누가 있었어요? 뭐 배우들? 뭐 보통 여자 외국 배우분들을 많이 좋아하셔서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김혜수 씨라던가 이런 분들 뭐 핫줌마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핫줌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저는 그 단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핫줌마, 핫저씨.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좀 희석하는 게 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아줌마라는 단어 자체에 물론 논란이 있어서 뭐 지양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여성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 단어를 희석할 수 있는 사용을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계속 핫줌마 이렇게 쓰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인식이.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참고한 영상에서도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가 또 나오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면 그것도 또 조롱의 언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원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그러면 민평가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몇 점인가요? 저는 1점. 네네네.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고 일반인 조롱에다가 또 여성들 조롱이잖아요. 근데 뭐 그냥 전 되게 귀엽다 골 때린다?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전 골 때린다 생각했어요. 네네네.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올리고 있으면 전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뭐 잘못인가? 자기 인스타에 올리겠다는데 그럼 인스타를 끊던지 그러니까 보지 말지 보기 싫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라서 그걸 굳이 조롱까지 했어야 됐나? 안 좋은 것 같아요.
타미 씨는요? 저도 1점인데요. 일단은 저도 굉장히 골 때리는 귀여움이 뭔가 네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한두 윗세대 정도는 그 싸이월드 감성이라고 할까요? 맞아. 가끔 본인에게 좀 취하는 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어떤 분이 올리셨어요. 뭐 아줌마 릴스 뭐 패러디해서 올리던데 우리는 그런 세대이고 가끔 내가 멋있어 보이는 날이 있고 그런 날이 있어서 올린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올리셨는데 너무 100% 공감이 됐거든요. 멋있다. 네, 그래서 그걸 올리신 분들은 정말 그냥 재밌게 올리신 것 같고 다만 그걸 패러디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 그냥 귀여운 웃김 때문에 패러디를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너네 욕해봐라 하면서 혹은 댓글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아줌마 릴스라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웃기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 네 분이 다 다른 사람인데 또 하나를 묻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걸 다 아줌마 릴스로. 그래서 사실 공통점은 나이와 성별이 끝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좋지 않나. 그만하자. 그렇게 언어로 일반화하는 건 멈추자. 좋습니다.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